챗GPT 여러분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2026년 도쿄대 입시에서 챗GPT가 수험생 1등 그러니까 사람 1등 한 그 점수보다도 50점이나 더 받았다고 합니다. 월등한 점수로 챗GPT가 도쿄대 수석 입학을 한 거죠. 이게 불과 2년 전만 해도 챗GPT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이렇게 상당한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험 성적을 거둬서 일본 사회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AI 기술의 발전이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챗GPT가 논술형 문제까지 답을 굉장히 잘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도쿄대 입시하면 굉장히 어려운 입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1등 한다 그러면 천재 중에 천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50점이나 더 고득점을 받았다. 챗GPT가 도대체 시험을 그럼 얼마나 잘 본 거예요? 네, 이번에 챗GPT가 받은 점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도쿄대 그것도 의대 기준으로 만점이 550점이라고 하는데 네. 503.59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거는 이번에 이제 1등을 한 올해 합격자 최고점인 453점보다 50점이나 높은 점수인 건데요. 네. 이제 뭐 의대뿐만 아니라 법대에서도 이 정도 점수면은 수석 점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 점수 받은 거는 일본의 AI 벤처 기업인 라이프 프롬프트라는 회사에서 네. 이제 오픈 AI의 챗GPT 그리고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피의 클로드 등 이제 세 개의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도쿄대 올해 입시 문제를 풀게 해서 나온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 생성형 AI들의 경쟁도 한번 시켜봤군요. 누가 더 잘 푸나? 예, 그랬는데 이제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이제 합격점은 받았는데 수석은 하지 못했고요. 아하. 챗GPT는 가장 높은 수석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챗GPT는 인터넷 검색이 안 되는 환경에서 이제 시험을 봤다고 하고요. 네. 자체 입력된 데이터만 갖고 시험을 봤는데 과목별로는 수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세계사, 일본사와 같은 역사 과목의 논술형 문제에서 조금 한계는 드러냈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뭐 정보의 취사 선택, 문장 구성, 특히 출제 의도 파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이제 문제를 좀 꼬아서 내다 보니까 네. 이제 질문 의도 파악이 어렵다 보니 이런 약점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AI가 학습이 덜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도쿄도 수석을 차지한 게 챗GPT 입장에서는 이제 불과 2년 전만 해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연산 처리 능력이나 이제 입력된 데이터 값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었고 뭐 그 덕에 수석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대라면 또다시 이제 2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만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한계로 지적됐던 그 논술 분야도 대폭 강화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발전의 속도를 봐서는 2년이 아니라 1년 지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챗GPT가 이른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월등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교육 당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교육 당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뭐 도쿄대, 의대, 법대는 최상위권 학생들만 이제 겨우 도전할 수 있는 입시로 여겨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AI가 너무 쉽게 수석 합격을 해버리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일선 교사들도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까지 뭐 일본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은 이제 암기 위주로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시험을 통해서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이 시험이 AI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텍스트화된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연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이 AI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과연 AI보다 많이 암기 가능하느냐
이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교육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엔 일자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벌써 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주로 하던 단순 업무들은 더 이상 사람이 불필요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AI로 그냥 다 대체해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대학까지 암기 교육을 주로 받은 학생들은 AI보다 더 지능이 높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더 이상 이제 AI를 쓰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일자리 문제, 뭐 심각한 문제죠. 벌써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 신입 채용이 줄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히나 그 블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들이 더 이제 일자리 위협이 커졌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AI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사무직 자체를 위협한다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화이트 칼라 직업의 보조자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이 생성형 AI가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게 나올 상황인데 예. 그때부터는 아예 사무직이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 칼라가 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사실 이제 본인이 과제를 해결할 때 직원이 이제 태스크를 받아서 해결을 할 때 뭐 물어보거나 코드를 짜달라고 하거나 네. 검색해달라거나 이렇게 요청해서 쓰는 도구였는데 에이전틱 AI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이거를 검색을 직접 해서 아하. 다른 AI한테 이걸 해결해달라고 물어보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의까지 한다고 합니다. AI들끼리 모여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 사무직 직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앞으로 사무직 업종은 관리자 한 명과 나머지 에이전틱 AI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리자도 AI들과 회의하고 AI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또 회의를 해서 사안을 결정하는 업무가 조만간 5년 이내로 거의 모든 기업체에 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블루칼라 직업들도 마냥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벌써 현대차 개발 중인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이 이제 공장에 진출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 로봇들의 완전 최적화된 자율 사고가 가능한 AI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블루칼라 업종들은 좀 더 이제 오래 인간이 필요할 것으로는 여겨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로봇 제조를 위한 AI가 확충이 되고 공급 재료망도 다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블루칼라 업종에서도 로봇들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 일자리 문제 지금 뭐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이 에이전틱 AI가 불과 3년, 5년 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퍼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업무의 환경 자체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일자리 계속해서 감소하고 특히나 화이트 칼라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관리직 업무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 AI들을 데리고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결국엔 사장 역할 외에는 할 게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AI가 지금 현재 기존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 성과들을 발표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오히려 더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들이 회의를 하고 AI가 직접 자료를 찾아서 자신들이 이제 AI 개발에 AI가 나서다 보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라졌는데요. 네. 그래서 효율이 매우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이제 에이전틱 AI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는 3년에서 5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 또 AI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장 한 명이 이제 수천억 원이 넘는 이제 가치의 기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네. 이른바 1인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도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유니콘 기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AI들이 직원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거대한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수백 명씩 인력이 필요했던 일들을 이제 사람은 한 명, 네. 나머지는 전부 AI가 하면 되니까 어허.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AI들을 동원해서 창업을 할 것인가, 아이템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처럼 학교에서 암기식 교육의 위주로 이제 안정적인 사무직 직원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노동 가치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창업이나 이제 투자와 관련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사회 이 일자리의 유형, 일하는 형태 자체가 AI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변하게 될 것 같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최근에 기술 배우려면 저 싱크대 고치는 거 그런 기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AI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쿄대의 챗GPT가 인간보다 50점 뛰어넘어서 수석 입학을 했다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AI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일자리의 변화 등 관련해서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